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약 2달 반 동안의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낸 정의당 혁신안의 최종안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주고 계신 분은 박현미 수어통역사님이십니다. 20세기의 정당이 21세기의 정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주를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함 앞에서 이를 대하는 방식들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 저마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고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있어 왔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해온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단일한 혁신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번 2020년 정의당의 혁신안을 정말 저 멀리에서 펄럭이는 깃발 같은 그런 혁신안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저희의 혁신안은 그보다는 매일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밥그릇 아니면 국그릇 같은 그런 평범한 그릇 같은 혁신안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혁신, 그것이 이번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크게 요동치는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넓고 우묵한 그릇, 그런 그릇 같은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 14가지의 제안을 혁신안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제안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입니다. 지난 혁신안 초안 공개에서도 잠시 보셨을 텐데요. 바로 차기 지도부에 정의당의 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드리는 제안입니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 정당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지난 5년 전에 개정되었던 정의당의 강령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현재의 강령이 제정되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던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다양한 재난의 형태를 하고 그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위기, 그리고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지속되었었던 장마와 쏟아지는 폭우들은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이 지금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심화되었었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세습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 차별, 그리고 혐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진보정당이 응당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 종료 이후 출범하는 6기 혁신 지도부에게 인류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하여 정의당의 태도와 철학을 담아내는 강령 개정을 2021년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강령 개정 과정에는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 또 새로이 설정할 정치 활동에서의 우선순위,
또 정치활동 추진의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까지 이러한 전 영역들에 관해서 모든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수반하는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하는 강령 개정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상세하게 제안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개정 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과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셋째로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넷째로 개정 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20대 80의 사회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득권 엘리트로 이루어진 20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나머지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로 이루어진 80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 강령은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그리고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6가지의 권고사항을 참조하셔서 저희는 차기 지도부에 강령 개정을 권고드립니다. 당과 당원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원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크게 2가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 청원 시스템인데 온라인 당원 입법 청원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입법 청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청원을 담당할 의원을 매칭해서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혹은 질문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당이 일정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여러 온라인에서의 기능들의 베이스가 될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또한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당내의 정치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달을 중점에 두어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당원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이에 상응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그리고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라고 하는 기획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 넘버가 갑자기 2번에서 4번으로 튀기는 했는데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과 당원 사이의 소통의 창구를 온라인을 통해서 그 면적을 크게 늘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던 당원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영상을 10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의당 당원 교육도 얼마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길이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지루하다거나 지나치게 어떤 일방적인 전달 중심의 교육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정의당식의 무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영상을 중점으로 한 주제별 교육,
또 쟁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및 신입 당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해서 당직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해서 주요 당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 또한 초안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최종 안에도 담아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어떻게 하면 당원들이 당을 좀 더 편안하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담은 이 조직 문화에서의 혁신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안에서 대부분 변화된 부분 없이 오롯이 들어간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당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와 토론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6기 지도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TF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동물복지, 성소수자 등 각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당사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 신고 및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 또한 초안과 마찬가지로 최종안에도 담겼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구호로서의 대응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네, 제가 잠깐 순서를 이제 주제에 맞게 어떻게 당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당원이 즐거운 정의당을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제안 3의 당권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혁신안 초안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부여 기준을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지금 현행 당원 당규상에서는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6개월로 규정하는 그런 최종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당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예비당원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고 다만 그러한 권리를 지금 우리 현행 정당법이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청소년의 당권 보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매우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방식은 이번 6기 당직 선거에서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예비당원은 아직 우리 당의 공식적인 당원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정당법 개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러한 법 개정을 위한 전당적인 캠페인이 6기 지도부 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리를 청소년 예비당원 여러분께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당직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6기 지도부는 반드시 임기 내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포함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이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이외에도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잡은 체계상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고 이따 다시 부문위원회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의기구 혁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초안에 제시했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져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의원 대회에 대해서는 현행 2년에 한 번 대의원 대회가 열리게 했었던 것과 달리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또 정치 방침 등을 결정하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할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지난 초안에서는 정책당대회보다는 어떤 예산이나 사업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러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 대의원 대회에서 1년에 한 번 그것들을 의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한 내용들을 대의원들께서 검토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 점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 이 두 가지의 대의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당대표의 추천직으로 들어가는 전국위원 대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서 당원당규상에 저희가 할당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이 대표단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단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지도체제의 변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번 혁신안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화제에 연결되어 있는 혁신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존 초안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표단 회의를 신설할 것을 최종적으로 혁신위원회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단 회의의 구성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부대표 5인, 그리고 청년정의당 대표. 하지만 청년정의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는 청년정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단 회의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단 회의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요.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또 안건을 발의하는 권한을 이 대표단 회의가 갖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현행 당원당규에 나와 있는 대표의 권한 안에서 여기에 말씀드렸었던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발의하는 권한 이외에 다른 모든 대표의 권한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출직 부대표 5인 중에서 30%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가산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청년정의당을 설명드리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제안드리는 대표단 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청년정의당.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대표단 회의에 바로 이 청년정의당의 대표가 포함되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청년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 당에서 낯선 이름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 기본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이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기 지도부 그리고 지금의 5기 지도부에서도 계속 이러한 청년 정의당의 출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혁신위원회는 이 청년 정의당의 긴 준비 기간을 끝내고 이제 그 출범을 지금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기의 동시 당직 선거에서 우리 당의 만 35세 이하의 청년 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서 우리 청년 정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청년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당내 당의 성격을 가지고 기본 정당이 되는 정의당으로부터 얼마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마도 예를 들면 인사권과 예산을 할당을 받아서 이제 그것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완결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당내의 청년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조직입니다. 저희가 혁신위원회 안에서 이 청년정의당의 출범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청년정의당의 구체적인 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청년정의당은 이 청년정의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체들이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위원회 안에서 이 청년정의당의 상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원당규 수준에서까지 제시되었었던 안들도 있었지만 청년정의당은 청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조직인 만큼 이번에 선출된 청년정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이 청년정의당의 모습을 빚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정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 및 대표는 정의당 대표단의 당연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저희는 혁신 제안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당원 1부문위원회 가입을 권고하고 당원 가입 시에는 부문위원회의 선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당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께서 모든 우리 당의 정책이나 부문에 있어서 균등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님들마다 가장 관심이 있는 어떤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에 가입하셔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들을 좀 더 쉽게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당원 가입 시에도 우리 당에 존재하는 여러 부문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부문위원회의 신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건 과제별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시켜서 운영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또한 신설을 제안드렸습니다. 지금은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특별을 빼고 이제 명실상부한 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소년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청소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빠지고 위원회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특별위원회는 당 대표의 권한으로 만들었다가 또 폐지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원회로 신설된다면 그렇게 임의로 만들고 어떤 임의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한 우리 당 내에 자리 잡은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입니다. 2022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지역에서 승리하는 정의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혁신위원회는 매우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가져왔었던 다수 출마 전략에서 다수 당선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다음 보여드릴 혁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회부터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민생센터로 운영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6기 지도부가 어떻게 이러한 민생센터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당원들이 생활정치 그리고 최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주민자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지역 정치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전당적인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 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정일 텐데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고 또 지역에서 조직한 후원은 10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두 번째 방안은 중앙당에서 지역 강화 기금을 편성해서 2021년 5월부터 선정된 지역위원회들에게 최소 월 1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어떤 지역위원회를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과 방식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안정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권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들을 충실하게 책임있게 해내기 위해서 이를 위한 담당 기구, 전담 기구의 신설 또한 함께 제안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기 지도부는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담당 기구를 신설해서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역 당부 간의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또한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러 인큐베이팅, 또 지역정치활동의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역할 또한 부여받게 되고요. 당의 지역 전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성장 전략 또한 고민해야 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의 혁신 방안입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실질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당원당규상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이 연석회의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의 논의를 기본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이 연석회의 차원에서의 사업을 의결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지역위원장들 간의 어떤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사업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방의원단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정의당의 지방의원들이 당의 공식기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의원들 가운데에서 각각 기초와 광역의원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들이 당의 대의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이러한 지방의원단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와 광역의 의원들의 주요 의정 활동이 당 전체에 원활하게 공유가 되고,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전략들, 또 지역 정책들이 원활하게 당 전체에서 지방의원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연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포함하였습니다.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운동을 2021년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당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지역에서 승리하는 정의당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혁신위원회의 고민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당무혁신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 제안은 지난번에 초안에서 이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눈에 익으실 텐데요. 원내와 중앙당 부서, 또 지역 당부에서 생성하는 각종 자료들을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의 소통은 주로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류가 오가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인화되고, 또 당부마다, 부서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이 일원화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이 또한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해서 당의 결정사항이 집행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요. 또 업무 체계는 적정한지, 또 그 집행은 효율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을 어떻게 당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정의당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더 잘 알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 기관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기관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온 오프라인의 웹 매거진 형식으로 제시되는 당 기관지 라는 점에 착안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비평,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우리 당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지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웹매거진의 형식으로 콘텐츠를 쌓아서 그 쌓인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오프라인의 매거진 형식으로 발간하는 그런 종류의 기관지의 신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지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재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인데요. 의원단, 또 중앙, 지역, 부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포괄하는 어떤 홍보, 공보, 미디어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당의 일관된 메시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번 4.15 총선이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진 빚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혁신위원회 또한
이러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고 또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계속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액의 부채를 갚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자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상적자 구조개혁 방안입니다. 먼저 당권자 5%를 목표로 1만 원 당비 인상 캠페인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들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당사,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도 우리 당사인데요. 당사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최대한 감축을 하고 또 중앙당의 정무직의 운영비용을 감축할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차 전국위에서 제출되었었던 중앙당 적자 해소 대책을 이행할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다만 앞서서 지역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후원금 배분 비율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비를 10%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2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자라고 하는 권고를 함께 드립니다. 네, 재정혁신을 위한 나머지 두 번째 방안은 이 부채 탕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안이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 모금위원회를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현장의 세액공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의 목표는 최소 2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만들게 된 어떤 부채를 탕감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6기의 1차 당대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서 매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후원금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중앙당 지도부나 본부장, 의원단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마지막 제안입니다. 바로 조기 동시 당직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번 정의당 혁신위원회 임기가 약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는 99일 임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99일 안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모든 혁신을 해내라는 주문을 전국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 임기 종료 후에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우리 당의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혁신안의 제안의 마지막에 바로 조기 동시 당직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중 혁신위원회 임기가 끝난 직후입니다. 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대의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 동시 당직 선거를 실행할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혁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정의당의 혁신을 위해서 마련한 14가지의 제안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논의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다른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영영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차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고 토론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도에 입각해서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여러분 앞에 이 혁신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훨씬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문서로 제출한 이 혁신안에 있는 내용들을 훑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앙당 혁신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이었습니다.